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파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테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이 96도까지 오르고 체감 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이스타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신청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적게는 $350에서 최대 $1,500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체크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공습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주요 핵 농축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파괴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하고 대국민 연설에 나서 방금 전 미군은 이란 정권의 주요 핵시설인 세 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대규모 정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오늘 밤 저는 전 세계에 이번 공습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 핵시설 3곳을 성공적으로 공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여 만에 대국민 연설에 나서 주요 시설들을 모두 파괴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항복 선언을 요구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을 괴롭혀온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더 강력하고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저녁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탑재할 수 있는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6대를 동원해 공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핵시설인 포르도뿐만 아니라 나탄주와 이스파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타격하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정면 타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어제 트루스 소셜에 이란 핵시설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멸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핵시설 표면부는 물론 지하에서는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고 명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 이란이 보복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미국 내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의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등 대테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 이후 미국 내 테러 위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나 친이란 성향 조직이 미국의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이란 정부가 미국 내 관료나 특정 인물들을 목표로 테러를 계획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역 당국 및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며 의심스러운 행동 포착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전국 테러주의 경보 시스템도 폭력적 극단주의자나 증오범죄 집단이 보복 목적으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모든 주 정부 기관과 공공서비스 사업체, 기타 핵심 인프라 시설들은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교통청과 항만청은 경찰과 협력해 대테러 보호 조치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구체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위협 정보는 없다면서도 뉴욕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할 때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은 뉴욕 전역의 종교, 문화, 외교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장소에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하철과 공항, 항만, 교량 터널을 관할하는 뉴욕시 교통청과 항만청은 대테러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의 낮 최고 기온이 96도까지 오르고 체감온도는 100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시내 전역에서 쿨링센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최고 기온이 화씨 10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진다고 예보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메인주에 이르는 북동부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아칸소, 테네시주,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주에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일원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맨하탄과 퀸즈,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 뉴욕시와 북부 뉴저지 지역에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6도, 섭씨 36도를 기록했고 내일도 화씨 98도, 섭씨 37도가 예보돼 있습니다. 높은 습도의 체감 온도는 더 올라가 화씨 106도, 섭씨 41도에 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32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강력한 폭풍우와 연이은 극한 폭염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번 주 폭염은 대비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쿨링센터나 쇼핑몰, 도서관, 박물관 등 시원한 곳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어제 돌발성 뇌우로 커틀랜드 카운티에서 6세 쌍둥이 소녀들을 포함한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택을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하버드 대학의 첨예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곧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많은 사람이 하버드와 무엇이 진행 중인지 우리가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 그들의 대규모 부적절 행위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버드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다음 주쯤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하버드대는 협상 과정에서 적절하게 행동해왔으며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연방법원이 하버드대가 외국인 유학생 수용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조치를 차단했습니다. 앨리슨 버러우즈 연방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판결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지난달 하버드대의 외국 유학생 수용 및 비자 서류 발급 자격을 취소한 국토안보부의 조치에 따라 약 7,000명에 달하는 하버드대 외국 유학생들이 전학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위험에 처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이스타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부 신청자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 일정을 늦추거나 출국 직전 CBP 전화 인터뷰까지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 국적자는 출국 전 반드시 이스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 대부분 CBP 이스타 웹사이트에서 25분 정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당일 또는 72시간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CBP 측은 출국 최소 72시간 전엔 이스타를 신청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넘도록 심사 중 상태로 나와 일정의 차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도 이스타 승인 지연에 관한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신청자는 회사 출장권으로 출국 18일 전에 이스타를 신청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승인이 보류됐다며 그동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적이 없어 조마조마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신청자도 이번 이스타 신청 승인이 느려져 유독 길게 기다리고 있다며 CBP에 전화했더니 비행 일주일 전에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전했습니다. CBP는 이스타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자가 여행 목적, 개인정보,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타 신청은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일 때만 신청 가능하며 호텔 예약 확인서 등 거주 정보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노후 대책으로 여겨지던 연방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상황이 불안전하고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다시 1년 앞당겨지면서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소셜 시큐리티 신탁위원회는 지난 18일 공개한 2025년 연례 보고서에서 노령 및 장애 수당을 포함한 신탁기금이 2034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035년으로 예상됐던 고갈 시점이 1년 앞당겨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9년 뒤인 오는 2034년부터는 수급자들에게 약속된 연금의 81%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의 시나리오지만 연방의회의 입법 조치 없이는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해 올해부터 시행된 소셜 시큐리티 공정성 법에 영향을 반영했습니다. 교직원, 경찰, 소방관 등 특정 직종의 근로자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중연금 수혜를 받는 것을 막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폐지한 법입니다. 그 결과 약 280만 명이 일시금으로 소급 지급을 받았고 정기 수급액도 늘어나면서 신탁기금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고갈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4년 12월 이후 추진된 새로운 세금 정책, 관세 인상, 이민자 대규모 추방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캐슬린 로밋 소셜 시큐리티 정책국장은 CNBC에 이 세 가지 요인은 모두 소셜 시큐리티 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요인들이 반영된다면 고갈 예상 시점이 2034년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급자는 약 7천만 명에 달하며 1억 8,500만 명의 근로자가 급여세를 통해 제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 3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적게는 $350에서 최대 $1,500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뉴욕주는 내일부터 올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각 가정에 체크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내일부터 재산세 감면 세금 환급 체크 우편 발송이 시작되며 올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도착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구 연소득이 $50만 이하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350에서 $600의 세금 환급을,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중 가구 연소득이 $10만 7,300 이하인 경우 $700에서 $1,500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에서는 48만 3천 명이 총 1억 5,860만 의 세금 환급을, 롱아일랜드에서는 58만 2천 명이 6억 9,840만 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뉴욕주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디지털 포털을 통해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엔 대부분 우편을 통해 체크로 지급되거나 재산세 고지서에서 공제되는 방식이었지만 디지털 포털을 통한 직접 계좌이체 방식을 도입해 체크 분실 위험을 줄이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세금 환급부터 보육 지원까지 뉴욕주 정부는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신이 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아직은 시기상조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어제부터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차량 10대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우버를 대체할 차세대 모빌리티의 혁신이 될 것이라 공언해왔습니다. 로보택시는 오스틴 시내의 복잡한 교차로를 피해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운행됐으며 안전요원이 조수석에 동승했습니다. 요금은 $4.20로 정액제입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신규 웹사이트를 개설했고 이용자는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AI 칩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모두 테슬라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결과라며 이번 로보택시 출범은 그간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이번 시범 운영에 성공하더라도 향후 오스틴은 물론 타 도시로의 서비스 확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보택시는 복잡한 교차로를 피한 제한적 구역에서만 이루어지며 악천 후엔 운행을 하지 않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역시 승객으로 태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가 이스라엘을 떠나기 원하는 미국민을 위해 긴급 대피용 항공편을 2배로 늘렸습니다. 중동 지역에 대한 불필요한 여행을 금지한다는 여행 경고도 발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미국 대사관은 이스라엘을 떠나는 미국민을 위한 대피 항공편을 크게 늘린다고 발표하고 항공기 출발을 공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미국 국민 67명은 2대의 정부 항공기편으로 그리스의 아테네로 대피했습니다. 항공기 외에 순양함 한 척도 1000명의 미국민들을 태우고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수학여행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찾았던 미국의 유대인 청소년 수백 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중동 지역 주요 공간에도 꼭 필요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뉴저지와 뉴욕 등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이민 단속 비협조를 이유로 도로, 교량, 공항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 지급 중단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송은 지난 4월 연방교통부 장관이 내린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면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지시에 민주당 성향의 20개 주 정부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정부 지침은 연방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미 할당한 자금의 새로운 자격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20개 주에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 20일 지난해 컬럼비아대에서 벌어진 가자전쟁 관련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했던 이 대학 졸업생 마흐무드 칼릴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칼릴은 지난 3월 컬럼비아대 캠퍼스 인근의 대학 소유 아파트에서 IC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이민자 시설에 구금되어 왔습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칼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뉴욕주 셰먼 카운티 보안관실은 뉴욕주 공립교육협력기관 소속 직원 22세 여성을 2급 미성년자 음란물 유포, 아동복지 위협행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3개월간 14세 소년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뉴욕주의 무보석 석방법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무보석 석방법은 피의자가 경범죄나 일부 비폭력 범죄로 체포됐을 때 현금 보석 없이 석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학교 측은 용의자는 이미 해고됐으며 당시 어떤 직책이었는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낮 최고 기온 98도, 섭씨 37도, 밤 최저 기온은 81도, 섭씨 2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더위가 이어지고 지역에 따라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목요일도 구름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